이 우인의 삶 이야기에는 새로운 기획의 편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우주에 속해 있죠. 우리 지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주에 대한 그 좀 심오한 부분까지 터치해가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편으로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빅뱅에서 인간까지 138억 년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밤이 되면 별이 떠 있고 낮이 되면 태양이 빛납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우리 현실이죠. 이 우주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지구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존재하는 걸까?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종교는 창조를 이야기했고, 철학은 존재를 탐구했으며, 과학은 우주의 흔적을 추적 탐구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이 우주론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빅뱅 이론입니다. 약 138억 년 전 지금의 우주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고밀도의 한 점,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고온, 이게 급격히 팽창, 일종의 폭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빅뱅론이죠. 이 중요한 점은 흔히 말하는 우리 안에서 폭발이 아니라, 우주 안에서의 폭발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이 함께 팽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왜 시작되었는지는 아직 과학도 확정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 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부 시간도 공간도 없었던 시절, 138억 년 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도 공간도 별도 은하도 없었습니다. 현재 이론으로는 우주는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초기 상태, 한 점이라 할 수 있는 진짜 초고밀도에 해서 팽창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순간을 우리는 빅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큰 폭발로 본다 이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학은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한 이후 매우 정교하게 설명하지만 왜 시작되었을까라는 질문에는 아직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뱅 이전의 세계는 어떤가? 후에 학설로 이제 나오는 게 일종의 그 우주의 이 블랙홀을 통과하면 역으로 이 평행 우주로 다른 우주의 하나의 빅뱅점, 출발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본다는 설이 나오고 했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규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과학과 철학은 다시 만납니다. 과학은 어떻게를 연구하고 철학은 왜를 묻습니다. 2부, 빛보다 먼저 시작된 우주의 변화. 초기 우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온 상태였습니다. 너무 뜨거워 원자조차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졌고 기본 입자들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입자들이 결합하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겨났고 수십만 년이 지나서 전자와 결합하여 최초의 수소와 헬륨 원자가 형성이 된 것이 생겨났어요. 그때까지 우주는 빛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원자가 만들어지자 빛이 이동하기 시작했고 그 흔적은 오늘날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이 됩니다. 이것은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3부, 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지금 우주의 대부분은 빅뱅 초기에는 수소 헬륨뿐이었습니다. 중력은 이 물질들을 천천히 끌어모은 거예요.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시간이 흐르면서 거대한 가스구름이 우선 만들어졌고 압력과 온도가 충분히 높아지자 핵 융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별입니다. 별은 단순한 빛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 별은 우주의 거대한 원소 공장이에요. 수소가 헬륨으로, 헬륨이 탄소로, 탄소가
산소와 다양한 원소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탄소, 산소, 질소, 칼슘 같은 원소들도 이런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종종 말합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다. 사부, 우주는 왜 복잡해졌을까? 처음 우주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원자, 분자, 별, 은하, 행성, 그리고 생명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과학은 이 과정을 물리법칙과 화학 반응으로 설명합니다. 한편 철학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주는 이렇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우연의 결과라는 설명도 있고 여러 우주 가운데 하나라는 가설도 있으며 우주에 어떠한 질서를 의미를 부여하는 철학적 해석도 존재합니다. 현재 어느 하나가 확정된 결론은 아닙니다. 오부, 인간은 우주를 바라보는 우주의 일부라는 것. 138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별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은 행성을 이루고 그 행성에서 생명이 탄생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이 그 행성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우주 밖에서 온 존재가 아닙니다. 우주가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우주의 일부로서 이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로서 만들어낸 존재예요.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는 별에서 왔고 우리가 들어마시는 산소는 오래전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만들어낸 존재라는 철학적 해석도 가능하겠죠. 이것은 과학적 결론이라보다는 많은 사상가들이 던져온 하나의 깊은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주의 시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빅방에서 시작된 팽창, 별의 탄생, 원소의 생성, 그리고 인간의 등장. 이 긴 여정은 하나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주에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역사 속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별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어떻게 생명이 되었을까? 그리고 생명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랑하며 질문하는 인간으로 진화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는 어떻게 물질이 되었는가를 통해 우주 초기의 입자와 원자의 탄생, 그리고 물질 세계가 형성된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인의 삶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이 채널은 정답을 드리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깨닫고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통찰과 깊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구에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소중한 깨달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이야기, 더 넓은 시선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분발할 의욕을 줍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답변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링크되어 있는 네이버 카페 우인의 삶 이야기를 보시면 삶의 의미를 심도 있게 재조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